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면 1차 모멘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1차 모멘트는 이제 면적 모멘트라고 하기도 하고, 단면 1차 모멘트의 정의는 일단 QX 같은 경우는 이제 이 X축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단면이 가지는 이제 모멘트를 의미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QX는 이제 인테그랄 YdA가 되게 되고, 이제 QY는 이제 인테그랄 XdA가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QX라는 것은 이 X축에 대한 그 모멘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인테그랄 기호 안에 이제 YdA가 되게 되고, 이제 QY는 이제 인테그랄 XdA가 됨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단면 2차 모멘트를 살펴볼 건데, 단면 2차 모멘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그 모멘트 밑에 오는 아래 첨자는 이제 어떤 축에 대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축에 대한 것은 항상 이쪽 부분에 이제 거리가 Y가 나오게 될 것이고, Y축에 대한 것은 이제 X가 되게 됨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고, 이제 단면 1차 모멘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도심의 그 이제 위치를 구할 때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일단 x바는 이제 이쪽 부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일단 x바의 정의는 이러한 그 면적에 대한 도심에 대한 공식은 우리가 다음과 같았던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여태까지 다루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에 그 분자 부분에 있는 값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구할 그 도심을 구할 때 이 분자의 값이 바로 이제 단면 1차 모멘트 혹은 이제 면적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만 우리가 고려를 한다, 이쪽 부분이 아니라 전체 수식에 있어서 결국 이제 이제 x바는 이제 qy는 이제 인테그랄 xda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결국 qy는 다음에 수식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qy는 인테그랄 xda는 이제 a 곱하기 이제 전체 이러한 형상에 대한 그 면적 곱하기, 우리가 이제 도심의 좌표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도심을 곱해주면 그 이제 단면 1차 모멘트가 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발인용의 정리에 있어서는 어떤 우리가 모멘트를 이제 하중과 그 하중에 대한 직각거리로 정의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개념을 이제 면적에다가 적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미소 면적에 대한 모멘트를 모두 이제 더한 것이 이제 결국은 전체 면적에 대한 그 도심이 그 전체 면적과 그 전체 면적에 대한 도심을 곱한 값과 이제 같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단면 1차 모멘트의 이제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발인용의 정리를 이제 면적으로 확장한 것이 단면 1차 모멘트라고 혹은 이제 면적 모멘트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QX는 이제 A 곱하기 X바가 아니라 이제 QX는 이제 X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A 곱하기 Y바가 되게 될 것이고, QY는 이제 A 곱하기 X바가 됨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대칭 도형과 단면 1차 모멘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1차 모멘트는 우리가 도심과 연관이 있는 값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만일에 어떤 우리가 축을 도심의 그 원점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단면 1차 모멘트 정의에 의해서 x와 y가 이제 0이 되게 되므로, 결국 이제 이러한 대칭 도형에 있어서는 이제 단면 그 1차 모멘트는 이제 모두 0이 되게 되고, 만일에 이제 y축 대칭이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이제 QX만 있게 되고, 이러한 식으로 원점 대칭의 형상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을 적분해서 이제 더해보면 결국 이제 QX와 QY는 이제 제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대칭 도형에 있어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좌표축을 이러한 식으로 설정을 해야 우리가 이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한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만일에 도심에서는 단면 1차 모멘트가 0이 되기 때문에 만일에 단면 1차 모멘트의 값이 0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어떤 이제 방정식이라든지 값이 0이 되게 되면 이제 그 점의 좌표가 바로 이제 도심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각 단면에 대한 QX는 우리가 X바와 Y바를 이제 구하는 것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이제 QX를 X바를 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Y바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전체 면적은 일단 BH가 되게 될 것이고, Y바는 이제 X축으로부터의 이제 도심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2분의 1 H가 되게 되어서 QX는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이제 2분의 1 BH 제곱이 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QY를 계산해 보면 이 경우는 2분의 1 B 제곱 H가 되겠습니다. 복합도형의 단면 1차 모멘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도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심을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하면 되고, 이제 이러한 그 X축에 대한 것과 Y축에 대한 X바와 Y바를 대입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으면 되고, 이러한 도형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분할을 해서 분할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할을 하면 되고, 다음과 같이 이제 분할하는 것이 가장 최적으로 이제 분할하는 방법이라고 하게 되면 각각의 면적을 A1, A2, A3라고 하게 되고, 각각의 도형에 대한 도심의 좌표가 C1, C2, C3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뭐 QX를 구하라고 하게 되면 이제 QX가 이제 단면 1차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라고 하면, 이 경우도 우리가 도심을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A1과 A2 도형에 대한 것은 이제 X축과 그 만나고 있기 때문에 C1, C2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지만, C3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 도형에 대한 도심은 이쪽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전체 복합 도형에 있어서 이제 계산할 때는 X축으로부터 이쪽 C3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길이 값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길이 더하기 이 삼각형에 대한 도심까지의 이제 거리를 더해주면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이제 y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식으로 정리하면 일단 그 이 공식에서는 이제 y를 구별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실제 y 값을 모두 이제 다른 값이 들어가야 되게 될 것이고, 이 덧셈을 이제 시그마 기호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면 이제 qx는 시그마 이제 각각의 면적 그 면적 곱하기 이제 y바를 곱해주면 되게 되고, 이제 qy는 이제 시그마 ai xi가 되게 되어서, 이때도 이제 유의할 점은 이제 이러한 도형에 있어서 이제 각 이러한 축에서부터의 이제 y바나 이제 x바가 들어간다는 점만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있어서 이 삼각형의 그 단면 1차 모멘트를 x축에 대한 qx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삼각형의 도심을 구하는 것을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2분의 1 BH가 되게 될 것이고,
이 삼각형에 대한 그 도심 공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비례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일단 삼각형의 그 닮음을 이용해서 이제 b 대 그 u는 이제 전체 높이 h 대 이쪽 부분에 대한 그 높이 값이 여기까지의 길이를 y라고 하게 되면 이제 h-y가 되게 되어서, 이 비례식에 의해서 이제 u는 b 곱하기 h분의 h-y라는 이제 함수로 이제 나타남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DA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DA는 dy 곱하기 u이었기 때문에 이제 u 자리에다가 앞서 산출한 이 값을 대입을 하면 이제 DA는 이제 b 곱하기 이제 원래는 이제 괄호로 하고 h-y 나누기 h dy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DA를 산출을 했고, 이제 그 단면 1차 모멘트의 정의에다가 바로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이제 y 곱하기 da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적분 구간은 도형이 이러한 식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적분 구간은 이제 이쪽 그 0부터 h가 되게 될 것이고, 만일에 이러한 식으로 그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적분 구간은 이제 0부터 이제 B로 여러분들이 그 적분 구간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적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고, 일단 변수가 이제 B나 H는 모두 상수가 되게 되고, 변수는 Y이기 때문에 이제 상수는 이제 밖으로 빼고, 이제 이 수식을 정리를 해보면 hy-y 제곱 dy가 되게 되므로, 이 적분을 계산을 해보면 qx는 6분의 1 bh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qy를 이제 구하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삼각형을 복합도형이라고 보고, 이제 이쪽 부분에 그 수직선을 여러분들이 그 작성을 해서 각각에 대한 그 QY를 산출을 해서 이제 더해주면 이제 그 값이 바로 이제 QY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어떤 복합 도형이 있어서 이제 그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형상에 대한 도심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면적과 각각의 도심을 구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축이 이제 이쪽 부분의 꼭지점을 이제 원점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치수가 아랫면은 면이 아니라 이제 아랫빗변이 아니라 이제 밑변은 이제 C이고, 이제 높이가 B인 이러한 그 복합 도형에 있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분할을 해서 이제 각각을 계산을 하면 되겠고, 일단 좌표상으로는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심의 좌표와 그 면적은 이제 손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제 A1에 대한 그 면적은 이제 플러스 BT가 되게 될 것이고, 일단 굳이 뭐 플러스 기호를 삽입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플러스 BT라고 되어져 있고, 어차피 지금 좌표축이 이 도형이 이제 1사분면에만 있게끔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호는 별 의미가 없고, A2는 이쪽 부분의 두께값이 t였기 때문에 이제 이 전체 도형에 대한, 혹은 뭐 이렇게 잘라도 되고, 혹은 전체 이렇게 된 도형에서 이 부분을 빼도 되고, 이제 뭐 어떠한 방법을 해도 여러분들이 뭐 상관은 없겠으며,
일단 풀이대로 하면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그 A2 면적을 갖는 이 도형에 대해서 이제 A2 값은 이제 C-T 곱하기 이제 T가 됨을 알 수 있고, 이제 각각에 대한 그 도심의 좌표도 여러분들이 뭐 구하는 것이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에 있는 그 A2 도형에 대한 X2만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T 플러스 이제 C 플러스 T 나누기 2로 되어져 있는데, 어차피 그 이쪽 부분에 대한 그 좌표가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그 길이 값이 C-T였기 때문에 C-T의 2분의 그 C-T가 이 C2의 좌표가 되게 될, 이제 이 도형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C2의 그 좌표가 되게 될 것이고, X축에 대한 좌표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T만큼이 더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2분의 C-T 플러스 T가 되게 되므로, 이제 그 값을 통분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C 플러스 T가 됨을 알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각 축에서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 그 면적은 이제 A1 플러스 A2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 값은 우리가 이제 전체 이제 도형에 대한 그 도심을 구할 때 A를 나눠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QX나 QY에 A를 나눠주게 되면, 이제 QX에 A를 나눠주게 되면 이제 Y바가 산출이 되게 될 것이고, QY에다가 A를 나눠주면 이제 X바가 산출이 되게 되므로, 이제 그때 이용을 하기 위해 이제 그 전체 면적을 아마 따로 산출을 한 것 같고,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이제 Y바 1 곱하기 A1 플러스 이제 Y바 2 곱하기 A2는 우리가 이제 앞서 이 계산한 값들을 모두 대입만 해서 계산을 하면 2분의 T 곱하기 이제 괄호를 하고 B제곱 플러스 CT 마이너스 T제곱이 되게 되고,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QY는 이제 2분의 T 곱하기 이제 BT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이러한 각각의 그 도형에 대한 도심과 이제 전체 도형에 대한 도심이 이러한 그 일직선상에 이제 위치를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뭐 활용을 하는 그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